저는 오늘 첫 번째 입양 전에 고려할 만한 사항들을 발표할 연장 2열이라고 합니다. 현재 그 국내 반려동물 양육 실태와 관련지어서 2017년도 기준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는 전체 총 가구 수의 30.9%, 약 590만 가구가 해당한다고 하고요. 그중 절반이 경기, 서울, 인천권에서 수도권에 대부분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들마다 평균 수치보다 조금 높거나 낮거나 하는 식으로 이렇게 변동사항들이 있는데 대부분 30% 안팎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좀 현실하고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어쨌든 당시 보고서 상에는 강아지 같은 경우는 말티즈를 제일 선호하시고 그 다음 푸들, 시추 이런 순이고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코리안 숏헤어, 페르시안, 그 다음에 러시안 블루 이런 순으로 품종별로 선호를 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아이들을 분양하거나 입양을 받으셨는지 봤었을 때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친구나 친지분들,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혹은 일반 분양샵에서 데리고 오시는 경우들이 가장 많았었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지인분을 통해서 데려오시는 경우, 그 다음이 동물보호센터에서 데리고 오시는 경우가 두 번째로 많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보호해 주시는 분들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많고 뭐 인터넷 커뮤니티라던가 이런 부분 통해서 활발하게 또 나름 체계적으로 그 아이들 입양이라던가 인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호센터를 통해서 데리고 오시는 경우들이 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그 다음에 키우지 않으시는 분들 모두 포함해서 동물 키우는 것과 관련돼서 어떠한 사회적으로 인식을 갖고 계시는지 조사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동물들을 가족의 일원이다 혹은 또 이제 정성을 많이 쏟고 애정을 많이 쏟아붓는다라고 대답해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었었고 대신 역으로 주변에서 애완동물과 반려동물과 관련져서 그런 에티켓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은 약 3분의 1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분들한테 그래서 키우지 않으시는 분들이 바라는 점들을 봤을 때는 이제 대부분 산책 강아지들이 많이 해당이 되겠죠. 산책이라던가 외부 활동을 했었을 때 배설물들을 좀 깨끗하게 정리했으면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외출했을 때 반드시 리드줄을 해줬으면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짖지 않도록 훈련시키거나 접종과 관련되어서 예방약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응답 비율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한 달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출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어떤 항목들이 가장 많은지 조사를 했는데 지금 5에서 10만 원 정도 한 달에 지출하시는 경우들이 약 3분의 1, 그 다음에 10에서 20만 원 정도 되시는 분 20에서 50만 원 정도. 그래서 대략 뭐 폭넓게 보자면 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이 정도 한 달에 평균적으로 지출하시는 경우들이 절반 정도에 해당을 하였었고요. 그 다음에 100만 원 이상 혹은 50에서 100만 원 상당히 좀 고액을 지출하시는 경우도 생각보다는 많은 부분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지출 항목별로 보자면은 사료라던가 간식비가 가장 많은 수준이었었고 그 다음 병원에서 치료 혹은 접종과 같은 예방약을 진행하는 경우들, 다음 미용비, 의류라던가 아이들 침대, 화장실 용품 이런 것들 사용하는 데에 지출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했을 때하고 2017년도 KB에서 조사했었을 때 상당히 많은 폭으로 그 상승한 부분이 이제 50만 원 이상 한 달에 조금 고액의 지출이 있으신 그 비율들이 좀 늘어났다라는 부분이 좀 특징적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보면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실 때 있어서 다들 이제 아이들을 맨 처음에 데리고 오실 때 생각하셨다거나 키우시면서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반려동물을 기르게 된 이유와 관련지어서는 동물을 좋아해서 키우게 되었다라고 대답하신 부분들이 제일 많으셨고요. 그 다음 가족이 원해서 대부분 이제 자녀분들이 키우자고 해서 데리고 오신 경우들이 많으시죠. 그 다음에 친구 혹은 가족으로서 이렇게 삼고 싶어서 응답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시고요.
자녀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 그다음 가족 분위기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들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강아지, 고양이를 같이 키우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강아지 혹은 고양이만 단독적으로 키우시는 부분도 계셨었는데,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매우 만족한다 혹은 어느 정도 만족한다 라고 응답하신 부분들이 전체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셨을 정도로 동물을 키우시면서 느끼시는 만족감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크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이 부분들이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이 또 공감하실 수 있고, 공통적으로 많이 느끼시는 부분이실 텐데,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겪으시는 어려운 부분들. 첫 번째, 여행 가기가 힘들다. 그 다음 배설물이라던가 털 같은 그런 부분들의 관리, 비용 문제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혹은 키우시는 분의 건강상의 문제에서 겪으시는 어려움들도 있었다고 하세요. 그 다음 이렇게 과거에 키우셨던 분들 중에서 이제 키우지 않게 된 이유와 관련지어서는 마찬가지로 관리가 제일 힘들어서 관리 힘든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거주하시는 주택의 형태상 국내는 아무래도 아파트라던가 공동주택 형태들이 많다 보니까는 그런 주택 형태에 따른 문제점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여행을 가기 힘들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을 혼자 두고 다닐 수가 없어서, 그 다음 이제 펜로스, 죽은 후에 아이들이 죽은 후에 겪으실 충격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응답하시는 경우도 많으셨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대부분이 너무 이뻐서 귀여워서 일단은 데리고 오고 보시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조금 많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대략 어느 정도의 지출이 매달 일어날지, 그 다음에 키우게 되면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 통계 자료다 보니까는 보시면서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